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면접을 도와드리는 캡틴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입니다. 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들 주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주적이란 단어는 사회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주요 우리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 면접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적의 개념을 알기 전에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텍스트 자체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주제를 이해하고 신념화가 되어 있다면 어떠한 질문도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주제마다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국방백서에 나온 주적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적이라는 단어의 탄생 배경은 1994년 실무 남북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군은 주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하고 있을 새가 없을 것 같으면 빨리 대답을 해보죠. 회담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셔서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2002년에는 북한군을 주적이라는 개념에서 미연급 및 추후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직접적인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은 다시 우리의 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북한은 적 표현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번 북한이 주적이다, 주적이 아니다, 혹은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한 그 내용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주적의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이 주적의 뜻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주적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적은 언제든지 주변국 어느 국가나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모두가 우리의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혹은 언젠가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불법으로 침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변국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혹은 독도 문제 등 사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북한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최근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실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만들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에 군사 도발을 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 그리고 그들을 지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면접은 여러분들 텍스트 전체를 외우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중간에 꼬이시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적의 개념과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유동적인 대답과 변수를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군생활을 서포트하는 캡틴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